so long. Where you been so long? I had no loving since you've been gone. 맞나? 틀린 것 같은데. 네, 오래간만에 영상을 하나 찍는데요.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네, 휴가를 갔다 와서 너무 재밌게 놀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고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골코를 다녀왔고요. 골드코스트. 원래 갈 계획은 없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갔다 왔네요. 그래서 운전해서 갔다 왔고, 운전하는 동안 뭐 저는 와이프 운전시키고 저는 기타 치고 뭐 그렇게 놀다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이시면 마이크 있죠. 마이크 있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독자가 이제 500명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구독자가 500명이 넘고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가면 멤버십이라는 걸 할 수 있더라고요. 멤버십이 저 때는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일정 비용을 내고 그분들을 위한 영상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은 뭐 온라인 강의를 한번 해볼까 지금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올린다고 해서 다 보실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조금 보고, 근데 지금 뭐 펜타토닉이나 코드톤 영상들을 보면 조회수가 꽤 나와서 어쩌면 좀 올려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이고, 지금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펜타토닉이나 뭐 코드톤이나 제가 올렸던 뭐 딥한 레슨은 아니지만 그런 강의 영상들의 조회수가 만 뷰 정도 나오면 이제 마지막 도미넌트 7 강의를 한번 올려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 기본 뭐라고 해야 되지? 기본 아니고 초급 단계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려면 그 부분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펜타토닉에서 왜 펜타토닉을 벗어난 스케일들, 요걸 이제 아웃사이드 스케일이라 그러거든요. 뭐 블루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말이죠. 아웃사이드 블루스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펜타토닉 스케일을 벗어난 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잘 쓰면, 뭐 잘 쓴다기보다 아무튼 뭐 재즈 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쓰고요. 블루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일반 팝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도미넌트 7 코드를 알아야 돼요. 좀 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좀 딥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제 강의를 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애를 보면서 내가 강의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생각 중인데, 만약에 한다고 해도 뭐 비싸게 안 할 거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예전에 어떤 영상이었더라, 기타로 돈을 벌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의 제목이 이런 거였나, 뭐 그 영상에 아마 제가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1,000원짜리 레슨이라도 해봐라. 그래서 한번 1,000원짜리 레슨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월 1,000원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 월 1,000원이 아니군요. 원래 회당 받으니까 그러면은 주에 1,000원으로 받고 52주니까 그럼 1년이면 얼마죠? 5만 2천 원 정도 되나요? 그거를 12로 나누면 뭐 4,400 뭐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네. 뭐 한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생각 중에 있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너무 길었는데 또 이렇게 되면 또 댓글에 걸려요. 뭐 시작하는데 6분 걸린다고. 네. 어쩌겠습니까? 말이 많은데 보죠. 오늘 제가 연주했던 곡은 엘버타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좋아하는 앨범 에릭 클랩튼의 언플러그드 앨범에 나오는 곡이에요. 제가 이 곡을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플한 곡인데 그냥 좋아요. 계속 흥얼거리게 되고 뭔가 계속 부르고 싶고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곡을 가지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음악적으로 연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음악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기타를 처음 치기 시작할 때는 기타를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맥락에서죠. 코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드를 굉장히 집요하게 외웠습니다. 공부했다기보다 외웠죠. 그러니까 막 코드북 이런 거 아시죠? 코드만 담겨 있는 책들 막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진짜 책이 이랬는데 그거 뭐 그냥 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코드를 많이 외웠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도움이 안 됐다라고는 못하지만 그게 내 실력으로 정말 이어졌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외우기만 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이게 이제 기타를 제가 처음 배울 때 얘기입니다. 20대가 되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랐을 때는 화성학에 제가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론을 많이 알고 곡을 분석할 수 있으면 기타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작곡가 대학생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레슨은 굉장히 이론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도 막 핑거링 배우는 애들은 이론을 해야 되거든요. 클래식 못지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20대 20살 때보다 사실 화성학을 알고 있었어요. 화성학을 뗐다고 말은 못하지만 뭐 대학생 애들을 가르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하기도 좀 그랬던 거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혼자 책도 많이 사서 보고. 근데 그게 내 기타 실력에 도움이 됐나?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죠. 제가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지금은 제 나이가 이제 40이거든요. 40 하나. 생일이 지나면 40 하나죠. 40 하나인데 마흔이 되니까 이론? 코드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제 말은 이게 다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이론을 여전히 알고 있고 코드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마흔이 되면서 건망증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막 물건도 잊어버리고 사물함에 차키를 넣어놓고
집에 와서 키 잊어버렸다고 막 온 집을 뒤비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주머니에 뭘 넣어놓고 막 찾고 있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핸드폰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핸드폰 없어졌다고 막 찾고 막. 이 건망증이 엄청 심한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기타는 안 까먹어요. 이론도 알고 있고 코드도 알고 있고 스케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 그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안 까먹어요. 절대 까먹을 일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 많은 양에서, 많은 코드들과 많은 이론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들만 자연스럽게 눈에 띄게 되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사용하면서 그걸 연주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음악적으로 연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음악적으로 연습한다는 얘기인데, 이 말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금 아니죠, 정확하게 13분 전에 제가 보여드린 곡입니다. 이 곡은 코드가 굉장히 심플해요. 참고로 자, 이 기타 지금 또 반음 튜닝 내려가 있습니다. 왜 계속 반음 튜닝을 내려서 하는지 뭐 궁금하신 분 있으면 다음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아시겠죠? 근데 저는 반음 튜닝을 내려놓은 게 기타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기타한테는 반음 내려서 튜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튜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 곡의 코드는 C, F, G밖에 없어요. 블루스 곡이거든요. 심지어 7 코드도 잘 안 들어가요. 그냥 트라이톤입니다. 트라이드입니다. C, F, G.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10대 때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곡은 연습할 가치가 없는 곡이에요. 왜냐면 코드가 너무 심플하거든요. C 코드도 알고, F도 알고, G도 알고. 그러니까 얘는 오케이, 나 됐어 하고 넘어갔던 거죠. 제가 이 곡을 처음 접했던 게 고등학교 때예요. 94년도인가 8년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곡은 이 코드 다예요. 엘바라 엘바라 Where you been so long. 그죠? 이게 다예요. 리듬도 그냥 슬로우 곡고, 흔히 말하는 슬로우 곡고 비트예요. 엘바라 엘바라 Where you been so long. 그죠? 하지만 제가 이제 40이 되면서 즐겨 듣던 곡들을 이제 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곡을 뭔가 음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곡을 내가 바라볼 때 이거는 어떤 코드로 돼 있고 어떤 진행으로 돼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곡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마흔이 되면서, 비로소 마흔이 되면서.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설명 못해요. 이 곡이 왜 좋은지. 근데 이 곡을 부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심플한 곡이거든요. 엘바라 엘바라 Where you been so long. 엘바라 엘바라.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분석을 해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요. 코드도 심플하고 멜로디도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기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좋아요. 멜로디가 좋고 듣기 좋고 부르기도 좋고 부르면 기분 좋아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한 거는 이 곡을 부르기 시작하다가 꾸며보기 시작한 거예요.
앨범에 전주가 이런 전주가 없어요. 이거는 에릭 클랩튼이 부를 때 이렇게 해서 넣었던 거예요. 이거를 전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드에서 멜로디 음을 좀 짚어준 것밖에 없어요. 멜로디 음만. 코드에서. 멜로디를 제가 친 것도 아니고 코드에서 멜로디 음만 짚어줬어요. 탑노트에서. 그죠? 그리고 나서 베이스 워킹. 그죠? 엄청 심플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곡을 연습을 할 때 어떤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없냐라고 구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중에는. 왜냐면 내가 되면 됐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악적으로는 특별히 연습된 부분이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테크닉만 연습했으니까. 근데 그 테크닉을 가지고 음악을 꾸미는 것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게 진짜 내 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흉내는 내지만 이걸 가지고 내 음악을 못하니까요. 예, 저는 이 단계가 음악적으로 연습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은 소스를 가지고 어떤 심플한 레시피를 가지고 나만의 디쉬를 요리할 수 있는지,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심플한 곡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주 어떤 포인트가 마음에 드는지. 저는 이 멜로디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에 들고. 그냥 기존의 코드에 멜로디만 넣어서 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쳤듯이 솔로 부분. 아마 에릭 클랩튼도 처음에 이렇게 쳤을 거예요. 제가 카피한 적은 없거든요. 에릭 클랩튼의 친 걸 제가 카피하진 않았는데 워낙 많이 들으니까 이제 제 귓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머릿속에. 그래서 제만의 방식으로 한번 쳐본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비로소 이 곡이 제 레파토리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쳐요. 예. 이렇게 많이 쳤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심심할 때 이 노래도 부르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쳐본 적은 처음이지만 예. 제가 즐겨 부르는 곡이 됐습니다. 예. 음악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 레파토리가 됐고 정말 좋은 점은 방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C 곡이니까 C 펜타토닉을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펜타토닉 벗어나는 음들도 있었어요. 아웃사이드 블루스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 좋죠. 내가 아는 것들을 내가 꾸미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펼쳐놔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용법을 익히게 됩니다. 내가 펜타토닉을 알지만 펜타토닉을 내가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사실 연습하고 있는 게, 이 티칭을 연습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음악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의 채널을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도 아니죠. 1년 전인가. 원포인트 리뉴얼 해가지고 찍어놓은 영상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테스트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심플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냥 크로매틱, 펜타토닉, 코드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제가 여전히 연구하고 찾고 있지만, 핵심은 오늘 하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음악적으로 사용을 해봐야 그게 비로소 여러분께 됩니다. 펜타토닉을 아는 거, 그리고 기존의 유명한 곡들을 따라하는 거 좋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그거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거지 여러분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실제로 써봐야 돼요. 실제로 쓰려면 우리는 심플한 곡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루스를 어쿠스틱 기타를 배울 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블루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기 좋아요. 근데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이 곡은 재미없는 곡이 돼버리죠. 왜냐면 코드가 심플하고 곡의 진행도 단순해요. 분석을 하려고 해도 분석을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테크닉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블루스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막 락을 찾아요. 락을 찾고, 락도 이제 테크니션들만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막 따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색깔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블루스를 하면서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테크닉적으로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 치시는 분들도 블루스를 한번 해보세요. 블루스는 좋아요. 블루스를 심플하게 정말 좋은 곡들이 많고 명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불러도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블루스를 그냥 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스케일도 한번 쳐보고 멜로디도 한 번씩 쳐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요. 그리고 일렉 기타 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베이스 기타로도 블루스를 연습을 하면 코드를 가지고 임프로바이징 하는 걸 정말 많이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코드 톤이랑 스케일이랑 도미넌트 세븐을 이 세 가지를 내가 섞어서 막 연습할 수 있는 걸로는 저는 블루스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음악적으로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래야 실력이 잘 늘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얘기 많아요. 기타 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떤 사람은 에릭 클랩턴 콘서트에, 조 세트리아니 콘서트에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갔는데, 와이프가 물었대요. 왜 저 사람은 노래 안 부르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기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악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대중성으로 이어지는 거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심플한데 좋은 곡들을 찾아서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노래도 불러보고 꾸며도 보고, 어떤 곡에서 그 킬포인트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리프가 정말 좋다든지, 아니면 제가 불렀던 이 곡처럼 멜로디가 좋다든지, 아니면 코드 진행이 너무 예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살리는 방법들,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바꿔서 재창조하는 방법들, 이게 창의성이잖아요. 이게 자기만의 캐릭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예쁘게 꾸미고 나만의 것으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음악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기를 배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초급 단계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초급 단계에서는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영상은 제 생각에는 이제 초급 단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신 분들, 이제 펜타토닉도 좀 알고 코드도 어느 정도 알고 그걸 카피해도 뭐 어설프지만은 카피를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앞으로 기타 실력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독학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세요. 꼭 해야 돼요. 독학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길을 모르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독학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한번 올려볼까 생각 중인데 보죠. 여론을 좀 보고 제 구독자님들 중에 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하시면 올려야죠. 저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연습을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에 원타임 1,000원짜리 레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4,400 얼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렴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관심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무튼 여론을 제가 볼 거예요. 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디 기타 월드의 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